자, 계약 강론 기초 과정입니다. 계약 강론에 가면 이제 우리 민법에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다 그랬죠. 그 15개의 전형 계약 중에서 3개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중 이제 매매 계약이 중요하고요. 임대차 계약도 대단히 중요하죠. 5문제가 어떨 때는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3문제, 어떨 때는 매매에서 3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매매에서 4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매매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임대차가 더 중요한데, 임대차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있으니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합쳐갖고 4-5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해서 이제 매매가 조금 더 민법 자체에서는 특별법 말고 민법 자체는 조금 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이 뭐냐? 자, 매매가 뭔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아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의 뜻 이렇게 나오면 딱 머릿속에 틀을 잡으세요. 무슨 계약이란 그 뜻은 양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쌍무계약은 편무는 한쪽만 약속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고,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 무엇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 요게 그 계약의 목적입니다. 요게 그 계약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매매계약 같은 경우도 사고 파는 거라고 하시면은 그냥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법을 공부하실 분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그 개념 속에 그 계약의 목적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약의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자, 매매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할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뜻을 생각하실 때는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매매계약은 약속만은 성립하죠. 낙성이죠. 주고받죠. 유상이죠. 쌍무죠. 불교식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보통 한 번에 이행이 끝나는 게 보통이죠. 그럼 이제 일시적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매매계약은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불교식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매매계약의 규정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나시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이때의 재산권, 꼭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특허권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그죠? 상품권도 팔아먹을 수 있죠. 채권 등등등. 그래서 꼭 이 재산권은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돈 될 만한 권리는 다 된다. 두 번째, 타인 물건이나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왜? 약속만 하는 거니까.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A 토지가 병소유였다. 계약 당시. 괜찮다. 갑은 약속만 하는 거 아니냐. 을한테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약속만 하는 거니까 타인 물건 또는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세 번째,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 장차 발생하는 재산권. 대표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이죠. 아파트 분양계약, 특히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그죠?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을 미리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아파트를 짓기 전이니까 제 몇 통, 제 몇 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죠. 장래 발생하죠. 이것도 매매가 될 수 있다. 재산권 관련해서는 세 가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장래 재산권 매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이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반드시. 금전이 아닌 거 그건 교환이에요. 일방의 재산권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도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쪽도 마찬가지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넘겨주고 상대방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넘겨주는 건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이 대금은 반드시 돈, 금전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매매계약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일치하면 되죠.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잖아요. 그것만 합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사항 뭐가 있죠? 이행 장소,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언제 돈 줄까? 어디서 돈 줄까? 언제 줄까? 어떻게 줄까? 이런 거. 이런 건 굳이 합의가 없어도 어떤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금은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고 요것만 합의가 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매매계약의 성립과는 두 가지 제도가 나와요. 하나가 매매 예약이고 하나가 계약금입니다. 간단히 개념만 잡아봅니다. 예약은요, 이런 거예요. 각과를 1월 10일 날 만났어요. 만나서 약속을 하긴 했어. 계약을 하긴 했는데 뭔 계약을 했냐면 1월 10일 날 갑수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 계약을 3월 10일 날 체결하자 라고 계약을 한 거야. 1월 10일 날 만나서 매매 계약을 그날 한 게 아니고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기로 1월 10일 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매매 예약입니다. 이게 매매 예약입니다. 그 매매 예약 중에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일방 예약. 자, 일방 예약은 이런 거예요. 자, 1월 10일 날 각과 을이요. 3월 10일 날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3월 10일이 되었을 때 본 계약을 각과 을이 합의로 체결할 수도 있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야 계약하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이 예약 완결권을 예약을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줘요. 한 사람만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해. 그게 일방 예약입니다. 그래서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3월 10일 날 본계약을 한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을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줬다. 이게 일방 예약이고 3월 10일이 되면 을은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일방 예약이에요. 그래서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줍니다.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요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요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즉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 이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매매 예약이 뭐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을 만들어 놨고 일방 예약이 뭐며 예약 완결권이 뭐냐, 딱 요 정도를 기초 과정에서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약금.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하고 1월 30일 날 등기 넘겨주고 대금 취득을 했다. 이렇게 1월 10일 날. 근데 갑이 1월 10일 날 보통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요구하죠. 계약금 달라. 그럼 보통 을은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죠. 자, 이 계약금이 뭐냐 도대체 이거 왜 주고받냐. 자, 계약금이란 이렇게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돈 또는 육감을,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에요. 물건도.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주냐? 아니죠.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시장 가서 매매예요. 이것도요. 물건 사는 거야. 돈 주고.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나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계약금 준 적 없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 따위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 계약 이외에 별도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이 우리 민법이 요물계약으로 만들어놨어요. 요물계약 지난 시간에 봤죠. 현상광고 계약을 하면서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뭔가를 줘야 성립한다. 계약금 계약이 바로 그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1억 매매를 하면서 1월 10일 날 아이고야. 1월 10일 날 1억 매매를 하면서 을이 갑에게 1천 지급, 요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1천을 주는 거.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요. 1,000만 원을 주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주고받는 게.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계약금과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 두 가지를 깨야 돼요. 하나가 꼭 금전에 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금전이 아닌 것도 계약금이 되니까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의 일부가 아니죠. 그죠? 아,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구나.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이란 걸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이란 것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계약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다. 납득은 안 되지만 이걸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기초과정에서는 그 두 개만 머릿속에 이해해서 넣어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증약금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해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해약금이란 건 이제 민법에서 부여한 성질인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요 갑을 양당사자에게 묻지마 계약 해제권이 생겨요. 묻지마 계약 해제권이 생깁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 계약금의 성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거 민법 부여한 거예요, 해약금은. 세 번째,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을이 계약 당시에 1,0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갑과 을이 특약을 한다. 을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을 때 그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계약 당시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줍니다. 근데 특약을 안 했어요.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을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갑이 열받아서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이때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돼?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요. 그 받은 계약금을 갑은 손해배상에 충당하면 돼요. 안 돌려주면 돼. 근데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약 해지에서 제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이걸 손해배상에 충당하려면, 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을 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계약금이란 게 이런 거다. 이 정도 기초과정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매도인 권리의무, 매수인 권리의무가 나오는데,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자, 여기서 미리 간단히 개념 잡을 거.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100일동 100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행은 6월 10일 날, 6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6월 30일. 근데 이 101호에 임차인이 있어. 세입자가 있어. 월세가 매달 100만 원. 15일 날 발생해. 이게 과실이에요, 과실. 그럼 1월 15일부터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1, 2, 3, 4, 5, 6까지 총 6번의 과실이 생겨요. 그죠? 이거를 매도인이 수취하느냐 매수인이 수취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가 합의를 안 했다면 우리 민법은 요 101호를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과실수취권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규정들이 민법에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매수인과 관해서는 대금 지급 시기가 작정이 없다. 언제 줘야 되느냐. 장소를 안 정했다. 어디서 줘야 되느냐.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등등등을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거예요. 오늘은 기초 과정에서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재산권 이전과 관해서는 과실취권이 있더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당연히 동시행 관계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괜히 넣어놨어요. 너무 어려워서. 자, 매매에서 개념 하나 잡을 게 환매라는 개념입니다. 환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 물건을 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환매 대금을 주고 그 팔아먹은 물건을 다시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야.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 판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가 이게 환매입니다. 당연히 갑에게는, 매도인에게는 자신이 판 물건에 대해서,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기려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환매특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을 때 매도인에게는 환매권이 생기고, 이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목적물을 되사가게 됩니다. 이게 환매고요. 이 환매라는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보시게 됩니다. 환매라는 제도가 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환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상계라는 개념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줍니다. 상계라는 것은 채권액을 대등에서 퉁치는 걸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갑이 을에게 5천만 원 채무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을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5천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1억 주고 5천 받고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액수 5천에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1억 줬다고 5천 받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5천을 퉁치고 을이 갑에게 5천만 주면 깔끔하잖아요. 이런 게 상계입니다.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해요. 그 일방적인 거예요. 이때 갑이 일방적으로 퉁칠 수도 있고 을이 일방적으로 퉁칠 수도 있는데, 퉁치는 자, 상계하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합니다. 상계를 당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 퉁치잖아요. 갑의 채권이 자동, 을의 채권이 수동이에요. 반대로 을이 퉁치잖아요. 을의 채권이 자동, 갑의 채권이 수동 채권이 되는 거예요. 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의 개념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동시 이행하면권을 가서 한번 써먹어요. 써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계라는 건 이런 거다.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은 이런 개념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환계약이 나왔네요. 아까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였잖아요. 그죠? 그럼 교환은 한쪽이 재산권 넘겨줘요. 상대방도 재산권 넘겨줘요. 이게 교환이에요. 즉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 이게 교환이에요.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주고, 이게 교환계약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 이게 교환이다. 그럼 교환에서는 매매화가 마찬가지로 쌍무잖아요. 그죠? 주고받잖아. 유상. 약속만 하잖아. 낙성.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분류식. 그리고 매매와 마찬가지 일시적이죠. 물물교환 생각하시면 돼요. 물물교환. 이게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물교환. 자, 이때 이 교환계약. 뭐가 문제가 될까요? A 토지는 2억짜리, B 토지는 1억짜리. 여기 문제가 생기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여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액을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금전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요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부릅니다. 교환계약에
보충금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그 정도를 교환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항로에 매매교환 임대차 중에서 매매계약이 뭐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환매라는 제도가 뭐고 교환이 뭐냐까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임대차 남았습니다. 임대차는 시간을 달리해서 마지막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